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 사인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 황금 거북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거든요. 지은이는 알렉스 마쿠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창의력 증진과 영적인 글쓰기, 라이프 사인 과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처음부터 읽지는 않고 여기 68페이지 동시성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68페이지 동시성. 나는 동시성의 안내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기대감이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달라이 라마. 스위스 출신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정의 내렸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동시성은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잇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드러낸다. 동시성이 나타나면 둘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눈에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 약간은 신비롭기도 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동시성은 요행이나 운 같은 우연의 일치와는 다르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정보를 품고 있을 수 있는 숨어있는 패턴이다. 동시성의 측면에서 보면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사건이 저 사건을 일으키는 인과관계도 아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닌 사건들에 서로 공통의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도이다.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의도이다. 우리의 의도가 동시성을 끌어당긴 것이다. 영감에 찬 강연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의도가 우리의 경험과 지금 존재하는 모습대로의 세상을 만든다고 했다. 다음 이야기는 의도가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간단한 예이다. 성 미카엘의 열쇠. 로이스는 예전에 학교에서 원예 치료사로 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야외 정원을 돌보았다. 안타깝게도 학교는 주말마다 문을 닫는 바람에 물을 쓸 수 없었다. 그녀는 학교에 열쇠를 달라고 했지만 정원에 물을 줘야 할 시간에 그 열쇠를 찾아줄 만큼 신경을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로이스는 그렇다면 가게에서 열쇠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네 철물점에 갔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 스피귿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뭘 사면 좋을지 감이 안 와 배관용품 코너를 어슬렁거렸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문득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뒤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뭘 찾고 있어요? 늙은 남자가 물었다. 로이스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해주었다. 턱수염이 난 남자는 자신이 배관공이라며 창고에 둔 공고상자에서 스피귿 열쇠가 잔뜩 들어있다고 했다. 우리 집에 오면 맞춰볼 수 있게 몇 개를 드리리다. 남자는 로이스에게 집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었다. 묘하게도 그녀는 그를 믿어도 될 것 같았다. 진짜 겁이 없죠. 그녀는 겁도 없이 그곳을 찾아가 열쇠 3개를 받았다.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 수염난 남자에게 한 번도 이름을 묻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불렀다고 했다. 성 미카엘,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셨으니까. 그녀는
그 배관공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모르는 사람을 집까지 따라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앞에 이야기를 읽고 나면 대부분 그 배관공이 우연히 혹은 운 좋게 그때 마침 철물점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라. 우리의 의도는 모든 것을 끌어온다. 제가 예전에 여기 형광펜을 칠했거든요. 우리의 의도는 모든 것을 끌어온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라는 직무를 짜는 실이다. 이 의도는 퀼트 조각을 하나씩 끌어모은다. 디펙 초프라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우연의 일치는 의도가 만든다고 했다. 영혼은 의도라는 역학을 통해 실체를 가진 현실로 변한다. 앞장에서 나는 세일러무로의 중간 부분을 쓰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그런 의도가 영을 일깨운 상황을 설명했다. 영은 동시다발로 사건을 일으켜 소설을 어떻게 전개시키면 좋을지 보여줬다. 그 사건들은 독특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다는 나의 의도와 열망이 촉매가 되어 일어났다. 우리가 신념과 열정을 지닌 채 의도를 품고 에너지와 열의를 불어넣을 때마다 우주는 동시다발적인 사건과 같은 라이프 사인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어진 실마리를 보여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의도를 이룰 수 있다. 우주는 언제나 동시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우주는 우리가 품은 의문에 언제나 답을 보내준다. 그런데 이런 동시성을 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신호를 항상은 아니더라도 때로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 사실을 아는가? 이런 신호를 찾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당신 앞에 더 자주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전에는 그런 신호를 찾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하지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동시성을 알아차릴 수 없다. 여유가 없죠, 사실. 여유도 없고 뭔가 차분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신호들이 잘 오고 또 잘 느껴지고 본인이 잘 알아차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거나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면 설사 그 신호가 왔다고 해도 그 신호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증오, 두려움, 비판 같은 하급 에너지의 감정에 압도된 상태에서 과연 동시성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해답은 내면으로 향한다는 점을 유의하라. 이 이야기는 29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런 기적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어떻게 시작할까?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다. 동시성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계기가 생긴다. 무슨 일이든 의도를 품고 관심을 기울이라. 이런 사건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동시성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 조만간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시성은 하나됨의 확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하나됨은 정신과 물질이 공존하는 곳, 혹은 융의 표현대로 단일화된 존재인 우누스 문두스를 말할 수도 있다.
하나됨은 하나가 다른 하나와 하나이며 하나가 신과 하나인 상태이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의 생명 혹은 신성한 존재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단일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리스죠. 원리스 개념도 이런 자기계발이나 시크릿 개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접하는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원리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성한 존재란 무엇일까?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힘을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그렇게 부르면 된다. 평소에 우리는 동시성 신호를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해버린다.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들은 우연의 일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찰지 모른다. 가령 내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하자. 1시간 동안 밥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밥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밥에 대해 읽거나 밥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나의 밥 삼촌에 대해 생각하거나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들의 의미를 굳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밥은 너무 흔한 이름 아닌가? 그러고는 아예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실은 이 이야기는 내가 컨퍼런스에 참가했을 때의 경험담이다. 컨퍼런스에 다녀오고 이틀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밥 삼촌이 편찮으시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삼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동시성을 그제야 간신히 떠올렸다. 이것은 우주와 나는 수동적 소통의 예이다.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주가 힌트를 줬는데 나는 그 힌트를 놓쳤다. 나는 패턴을 무시했다. 밥이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패턴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말았다. 삼촌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컨퍼런스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우주가 보여주는 동시성, 라이프 사인을 잘 이해하려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유심히 살피라. 그리고 분별력을 바탕으로 그 사건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라. 몇 년 전 초능력 개발 컨퍼런스에 갔을 때였다. 당시 나는 첫 번째 소설인 가면을 출간하기 위해 어떤 출판사의 임프린트인 앨리스 스트리트 에디션스와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45분짜리 세션을 하는 동안 앨리스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왔다. 나는 이 사건을 라이프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앨리스는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앨리스 스트리트 에디션스와 계약을 맺으라고 우주가 엄지를 번쩍 들어 올렸다는 신호가 분명했다. 나는 냉큼 계약했다. 이 일화는 우주와 능동적으로 소통한 좋은 예이다. 나는 책을 내겠다는 의도를 세우고 첫 책을 출간해도 좋을지 우주에게 물었고 우주는 답을 보내주었다. 나는 소설을 쓸 때 등장인물의 이름은 내 자식의 이름을 짓듯이 고른다. 나는 그 등장인물들과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할 것이므로 당연히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짓고 싶다. 세일러무로를 쓰는 동안 나는 어떤 등장인물의 성을 짓느라 고민했는데 우주가 반응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아침부터 고객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존슨이었다. 같은 날 테리 존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앤서니로부터
온 전화를 내가 대신 받았는데 앤서니는 당시 존슨 앤 웨일즈 대학에 다녔다. 그날 저녁 마트에 들러서 쇼핑 리스트에 있던 베이비 오일을 샀다. 평소 늘 사던 브랜드를 힐끔 보았는데 존슨 앤 존슨이었다. 그 순간 가슴 속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존슨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슨은 당연히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성이 되었다. 14장에서 존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14장 되게 읽고 싶죠? 근데 일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 혹은 동시성.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넘겨버리기 일쑤이다. 나는 평소에 뭔가가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인지 동시성을 띤 사건인지 구별하기 위해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그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뭔가 좀 실용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개연성을 거부한다. 개연성. 세 번째, 감 혹은 직관. 이것도 되게 우리가 보통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거를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인 것처럼 계속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세뇌당해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직관을 따르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섣부르게 경솔하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감 혹은 직관 그런 이제 것들을 따르는 것도 좋은 경우가 많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가 있다. 어떤 패턴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동시성을 띤 사건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뭔가에 우주가 힌트를 줬을지 모른다. 앞에서 예로 든 일화에서 나는 앨리스 스트리트 에디션스의 출간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자 앨리스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일은 내게 무척 의미가 있었으며 결정을 내릴 때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직관을 발휘해 어떤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경우를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면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은 우연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속적인 사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거나 내 직관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해준다면 우연의 일치로 여기면 된다. 개연성을 거부한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개연성이나 평소의 기대치를 거부하는 것 같다면 그 사건은 동시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개연성을 거부한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개연성이나 평소의 기대치를 거부하는 것 같다면 그 사건은 동시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보기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일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만약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연의 일치로 보면 된다. 오히려. 그리고 감 또는 직관.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모종의 의미가 있거나 개연성을 거부하는지 판단할 때 분석적 추론을 하거나 좌뇌로 사고한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막 생각을 하려고 하죠. 억지로. 반면 감이나 직관의 의지에 판단할 때는 우뇌나 신성한 여성성, divine feminine을 이용한다. 당신의 좌뇌나 분석적 지표들이 당신에게 말해준 내용이 중요하든 아니든 감이나 직관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라. 결과가 같은가? 당신의 좌뇌나 분석적 지표들이 당신에게 말해준 내용이 중요하든 아니든 감이나 직관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라.
그 결과가 같은가? 제3부 모두에게 있는 도구들에서 예감과 직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이거는 좀 좋은 챕터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때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삶에서 그 시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성경. 테리는 영성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성경이 필수 교재였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선물 받아 애지중지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영성 수업에 가져갔다. 그녀의 할머니는 1893년생이었다. 매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려 각자의 성경에서 발췌한 여러 단락들을 공부했다. 어느 주에 테리는 다른 몇 명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옆자리는 미셸이었다. 얼핏 보니 미셸도 자신의 것과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상태는 훨씬 더 좋았다. 테리의 성경은 표지가 오래전에 닳아서 마분지로 새로 만들었고 책등은 벌써 부러졌고 군데군데 없어진 페이지도 있었다. 테리가 미셸에게 말했다. 내 성경과 같은 것 같아. 이건 내가 어릴 때 받은 거야. 미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다. 내 것과 같은 성경처럼 보이는데? 테리는 마분지로 겉표지를 만들어 씌운 자신의 성경을 톡톡 두드렸다. 테리는 성경의 앞표지를 펼쳐서 거기에 누군가가 직접 쓴 글을 보여주었다. 테리에게 1960년 12월 25일 할머니가. 미셸도 같은 페이지를 펼쳐서 테리에게 보여주었다. 미셸에게 1960년 12월 25일 엄마가. 오 마이 갓. 미셸과 테리는 약 50년 전 같은 날에 사랑하는 이로부터 같은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안 순간 두 사람은 이런 우연의 일치의 의미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얼싸안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후에 테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동시성을 보여준 이 일이 자신이 인생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이다. 수행 2. 동시성.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의해서 지켜보라. 동시성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직무를 짜는 실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소소하게 경험한 동시성을 모두 기록하라. 그것들이 설령 우연의 일치로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다. 기록을 하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린이의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갖고 바라보라. 의미를 해석하지 마라. 이 시점에서 당신은 우주가 당신과 공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시성을 띤 사건들을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우주는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무엇을 보든 깜짝 놀랄 것이다. 7장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세렌디피티. 내 관심을 끌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준 두 번째 라이프 사인은 세렌디피티이다.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면 나는 우주가 내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여긴다. 어떤 상황이 세렌디피티일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이다. 설령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해도 상관없다. 당시에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정말 그렇죠. 이게 딱 그 어떤 사건을 의미를 해석할 때 지금 당장의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서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빴던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아, 그렇게 돼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을 세렌디피티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 박사이자 콜로라도주 덴버 근교에 있는 마일하이 교회의 부목사인 로저 틸 박사님이 세런디피티를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입버릇이 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틸 박사님은 내게 짧은 이야기를 하나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렌디피티가 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주를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목화 바구미. 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엘레베마주 엔터프라이즈 시의 시민들을 좋아합니다. 그곳의 시내 중심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목화 바구미를 칭송하는 기념비를 보게 될 겁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중심지에는 그 지역의 유명한 자선사업가나 도시 설립자, 유명인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아니요,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은 해충을 기릅니다. 과거 목화는 엔터프라이즈시의 주요 작물이었다.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 바로 목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1895년에 목화 바구미라는 해충이 들끓었다. 목화밭은 해충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의 초기 정착민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랬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재배 작물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땅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몇 년간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굳세게 버텼다. 그렇게 버티기를 20년.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땅콩 경작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고 목화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 서 있는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목화 바구미에게 그리고 번영의 전령으로서 그가 일으킨 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엔터프라이즈에는 돈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뭐든 좋은 일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어쩌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꼬이거나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난 느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춰라. 일단 잠시 멈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나갈 테니 말이다. 우주를 믿으라. 이곳에 당신을 위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의미가 있는 뭔가가 말이다. 더 큰 것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 이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라.